네, 시장의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9조 원 넘게 5월에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비롯한 다른 신흥국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이 2013년이었죠. 뱀 베ernanke 그 당시에 테이퍼 턴드링 현상과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는 펀더멘탈이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터키나 브라질만 좀 환율과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을 뿐 다른 신흥국에서는 뚜렷한 자금 유출 현상이나 통화 가치 하락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회복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글로벌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 투자할 때는 꼭 두 가지 포인트에 민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GDP 성장률인데요. 고성장을 하는 나라에 투자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은 순으로 신흥국의 주가도 증가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상치 못했던 물가 상승에는 상당히 민감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경제 활동이 혼란이 초래되고요.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정책 방향을 180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실속될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한머니들의 매도 기준이 되는 인플레이션율은 5%인데요. 현재 대부분 국가들은 5%는 밑돌지만 터키는 16%, 브라질은 6%까지 급등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이 4%, 물가는 1.8%, 그리고 4월 수출 한 달만 보더라도 41%나 증가를 했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매도를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좀 봐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곧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미국에서도 나스닥 100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중국에서 MSCI 차이나 지수도 그리고 창업한 지수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이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그런데 또 상해 종합 지수는 그렇게 약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중국물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벤치마크 지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SCI 차이나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2월 17일 고점 대비 현재 2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 정도 하락은 항상 있어 왔는데요. 2000년 3월이었죠. 코로나 쇼크가 표면화됐을 때도 20% 하락했다가 저점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그 주가 조정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면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당국의 독점 규제 강화 조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MSCI 차이나 지수의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 메이투한 세 종목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 세 종목이 크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 조정이 길어지는 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틱톡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장이밍 그 CEO 같은 경우는 38살밖에 안 되는데 은퇴 선언을 했고요. 또 이외에도 30대 기업의 CEO들 같은 경우에도 연말까지 사퇴를 하거나 이선 후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민간 IT 기업 또 신흥 기업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선정 거래소의 창업한 지수 같은 경우에도 3월 이후에 자금 유출로 인해서 13% 지금 하락한 상태고요. 반면에 굴뚝주라고 할 수 있는 구경제주들이 많이 상정되어 있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개선에 힘입어서 고점 대비 한 6%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증시 안에서도 이런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인터넷 기업 그리고 기술주들이 규제를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 그럼 이렇게 봐도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 게 바람직할까요?
네, 뭐 주가에는 지금 현재 정책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은 주가는 바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뭐 이같이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대표적인 그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그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AI 그리고 클라우드형 소프트웨어 제공 서비스 회사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같이 미래 사회를 바꾸는 기술 분야의 톱 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뭐 최근에 2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 수익률이 아주 낮아졌고요. 밸류에이션 개선이 지금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싼 만큼 좋은 호재도 없다는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특히 제가 주목하는 점은 시주석이 내년 가을 당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때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이번 그 7월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부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치러지고요. 또 정책 호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도 나서고요. 또 미국에 맞서서 반도체나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뭐 독자적인 공급망 확보 대책들이 이제 앞으로 속속 발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가 다시 상승한다면 MSCI 차이나 지수라든지 창업한 지수도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MSCI 지수는 20% 정도 하락을 하게 됐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전망들이 펼쳐질 것이다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개인 투자가들과 여러 번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커모믹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시커모믹스라는 것은 그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시장 경제는 뒤로 후퇴하고요. 사회주의만 존재하는 마오쩌둥식 경제 시스템입니다. 정하는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만이 있을 뿐인데요. 이런 그 시대의 착오적인 규칙이 중국의 기술 혁신을 질식에 몰아넣고 있다고 작심 발언한 마인의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조직적으로 그 중앙 정부에 그 저항했던 식품 배달 업체인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당국으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조금 황당합니다. 식당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너무 낮다. 배달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 계약해서 사회보험료를 적당히 부담하지 않았다. 또 신선식품 딜리버리가 다른 상인의 이익을 파괴하고 있다는 고무줄 잣대를 그냥 들이댄 거죠. 소비자에게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가로막히면은 아무래도 성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고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은 좀 부당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죠.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이렇게 앞에서 몇 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회사들의 CEO를 교체한 뒤에 중국 정부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짜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중국을 대표하는 디지털 포머들 같은 경우에는 AI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첨단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입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변신시키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B2C, 소비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는 버리라는 겁니다. 또 산업계까지 아우르는 B2B, 2C, 그러니까 기업 소비자 모두와 동시 거래하는 기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5 뉴 전략하에 유통뿐만 아니라 제조, 금융, 기술, 데이터 기술을 모두 시장에 공개하라는 거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위챗의 클라우딩 컴퓨터, AI, 빅데이터 기술을 오픈시켜서 산업 디지털화를 지원하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옷을 다 벗으라는 이야기인데요. 디지털 포머의 핵심 경쟁력은 블록체인, AI, 보안, 그리고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와 같이 5 핵심 기술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얼굴 인증 기술, 디지털 결제 기술, 고객 데이터, 구매 예측, 소비자 선호 예측, 면담 내용까지도 다른 기업에 그냥 주라는 겁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사업 모델 재구축이라는 명분하에 디지털 플랫포머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또 얌전하게 양처럼 당의 지시를 잘 따라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술주의 혁신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에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을 뭐 공중분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국유 기업인 자회사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테크인들은 좀 마윈 같은 사람들이 좀 저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해서 노라고 의사 표현을 한 사람은 마이니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테크 기업인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압박 강도가 생각보다 아주 강해지고 있습니다. 레노버라든지 바이두와 같은 디지털 산업을 대표하는 16개 테크 기업의 CEO들 모임인 타이상콰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태산회가 갑작스럽게 압력을 받아서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요. 중국에서는 모난돌이 정이 맞는다.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늘 경계하라. 그리고 권력에 맞서지 말고 당에 대항하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그 당에 맞섰던 기업인들 보면은 고메그룹의 창업자 황광유라든지 그리고 안방보험그룹의 후샤오이 그리고 하이난항공의 왕젠 회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끝에 상당히 안 좋게 끝났는데요.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경영권 박탈에도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에는만 테크 기업 48개가 경영권을 국유기업에 뺏어갔습니다. 또한 현재 158만 개 민영 기업의 당위원회가 설립돼 있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당이 민간 기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인터넷 기업들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 아직까지 보기에는 투자하기에는 조금 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상하이 증시 자체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하이 증시는 지금 현재 아주 뚜렷하게 주도주들이 나타나면서 순환매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경기 민감주라든지 수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했고요. 또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무려 18.3%입니다. V자형 경기 회복을 하면서 펀더멘탈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앞으로 투자 유망한 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산업이 되는데요. 중국의 고급 브랜드 차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재고가 지금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구매 정책에 힘입어서 작년에는 10.9% 높은 성장을 했고요. 올해 4월까지는 자동차 판매가 무려 20%까지 신차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월 한 달간을 놓고 보면은 6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2%나 신에너지 자동차가 급성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상하이를 비롯해서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살 때 번호판 비용을 내야 되는데 차량 한 대당 1,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신에너지 차를 샀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면제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바이두, 샤오미, 화웨이 같은 IT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각종 센서, 카메라, 안테나, 전장 디스플레이 같은 공급망 새로 구축에 따른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순환매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